안녕하세요. 여관입니다. 오늘은 몸을 그렸더니 팔적 귀신이 되거나 고무인간이 되거나 손 크기가 갓 재생한 피콜로 손 같은 사람들을 위해 몸을 그릴 때 알아둬야 할 비율과 그 사이즈를 정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등신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등신 등신은 신체 비율을 나타내는 말이며 1등신은 머리 한 개의 길이를 뜻합니다. 흔히 미의 기준이라고 하는 8등신은 머리 1에 몸 7을 뜻합니다. 보통 현실에서는 8등신에 가까울수록 비율이 좋다 하며 현실의 비율로 그리는 작품들은 이러한 8등신에 맞춰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과장의 시대가 옴에 따라 SD, 즉 슈퍼 딥포름에 간단히 말하면 슈퍼 대가리의 그림이 유행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8등신으로 그려야 한다는 규칙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현실 비율 같은 LD를 그리려면 기존처럼 8등신에 가깝게 그리고 SD를 그리려면 기존과 다른 새로운 비율을 만들어 그려야 하는 선택지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림에 있어 자신의 그림체와 스타일에 따라 알맞는 비율을 찾아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그리세요 라고 하면 못합니다. 왜냐? 우리는 아직 초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바로 자신만의 비율을 만들어 그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모든 그림의 기초인 실제 사람의 비율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한 후에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전 얼굴 강좌에 나온 빡빡이 씨를 8등신 비율로 그려왔습니다. 8등신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크게 머리 상반신, 하반신으로 나뉘며 이렇게 나뉘면 죽는다는 점과 머리 1에 상반신 3에 하반신 4의 비율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 따지고 들어가면 소수점까지 나오는데 어차피 그걸 기억하기도 어렵고 크게 티가 나지 않으니 1대 3대 4로 간단히 외우는 게 좋습니다. 더 간단히 보면 사람의 몸을 사타구니를 중심으로 반을 접으면 상반, 하반의 길이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 나온 것처럼 각 등신은 머리부터 시작해 젖꼭지, 배꼽, 가랑이, 두 등신 띄어서 무릎 아래, 다시 두 등신 띄어서 발바닥으로 나눠집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여러분들의 공부와 이해에 도움을 되기 위해 대략적으로 이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눈 돌아가듯이 여기에 맞춰 그리라는 게 아닙니다. 인체 비율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면 데포름에 대한 비율을 그릴 때도 이해 전보다 더욱 쉽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율에 대한 이해를 하고 더 나아가 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림을 그릴 때는 설명에 8등신에 맞춰 그리는 게 아닌 나름의 기준들을 두면서 6등신 정도로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몸 비율에 맞춰 그리기 어렵다면 러프를 그릴 때 옆에 등신표를 같이 그리면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의 크기를 정하는 방법에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흔하게 쓰이는 머리로 정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팔과 다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몸의 길이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다리입니다. 영어로 브릿지라 하며 허벅지, 종아리, 발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집니다. 다리의 비율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 잠시 발은 버려두고 허벅지와 종아리만 두고 보면 허벅지 1대 종아리 1 비율의 똑같은 길이를 가집니다. 순수 허벅지와 종아리만의 길이가 같은 겁니다. 다시 아까 버려둔 발을 다시 주워 보자면 대강 높이가 0.5등신 정도입니다. 참고로 발의 길이는 1등신이며 즉 머리랑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발을 머리에 대서 재본 결과 똑같습니다.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허벅지와 종아리의 비율은 1대1 똑같다는 것이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팔 다리 길이는 그림 그릴 때 빠르게 알아보는 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좀 이따
팔이랑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다리의 비율은 기본이며 그 방법에서도 이 등심표가 쓰이므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팔입니다. 이 팔이 가게들어도 유명하지만 상박, 하박과 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시 이 손도 순수 다른 곳에 버려두고 다리랑 똑같이 상박과 하박을 두고 보면 상박 1에 하박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리 설명 때도 그렇고 앞발과 뒷발을 떼고 설명드리는 것은 허벅지랑 종아리 상박과 하박이 1대 1이라는 것이지 종아리랑 하박에 각각 발과 손을 포함해서 1대 1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손의 크기입니다. LD 그림에서 이 손 크기를 정확히 모르고 너무 작게 그려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을 겁니다. 손의 길이는 얼굴의 길이와 동일합니다. 손바닥 끝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가 턱 끝부터 이마 헤어라인까지 길이가 같다는 겁니다. 대머리네. 그러면 한번 손을 들어 얼굴에 대보면 길이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물론 이 점은 실제 비율에서의 기준이며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도 약간씩 달라지나 그리는 중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비율이니 그리는 캐릭터의 상황에 따라 길이에 변화를 주면서 그리면 될 겁니다. 이 방법은 SD처럼 데포름의 정도에 따라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상박과 하박의 길이는 1대 1이며 손의 길이는 LD 기준 얼굴의 길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리의 길이나 몸의 길이는 등신으로 알 수 있으나 그럼 팔의 총 길이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또한 제가 아까 다리에서 말씀드린 쉽게 알 수 있는 법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항상 체육 선생님의 말이 생각납니다. 사람은 몸의 급소를 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 아주 치명적인 급소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어. 근데 신기한 게 팔을 뻗어 모으면 거긴 정확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남자로서 절대 못 잊는 말이자 팔 길이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팔과 다리의 길이를 정하는 간단한 방법은 바로 이러한 가동 범위에 맞춰 그리는 방법입니다. 팔과 다리는 각각 어깨와 골반, 팔꿈치와 무릎, 손목, 발목 순으로 몸쪽에서 말단 부위로 가면서 가동 범위를 원으로 그리면 쉽게 팔, 다리를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팔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를 중심으로 그곳까지의 원은 팔을 쭉 뻗을 때의 범위, 즉 팔의 최대 범위입니다. 그리고 관절을 움직여서 여러가지 자세를 그릴 땐 몸쪽부터 말단 부위까지 순서대로 원을 그리며 어깨를 중심으로 명치까지의 원이 상박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아까 팔의 비율에서 상박과 하박의 길이는 같다는 비율에 따라 방금 그린 원과 똑같은 원을 그리면 하박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손의 총 길이는 얼굴의 길이와 같으므로 얼굴 길이만큼의 원을 그리면 손의 범위가 완성됩니다. 이제 다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다리 비울 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등심표로도 다리를 그릴 수 있으나 더욱 간단하게 바로 알아보기 위해 사용합니다. 등심표와 달리 고관절을 기준으로 해서 고관절부터 겨드랑이까지의 원이 허벅지의 길이입니다. 역시 허벅지와 종아리의 길이가 같으므로 방금 그린 원과 똑같은 원을 그리면 그 원이 종아리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발의 길이는 한뚝배기니 1등신 정도의 원을 그리면 발의 범위입니다. 그렇게 다리의 범위도 완성입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팔과 다리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팔과 다리의 범위는 절대 이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벗어난다면 빨리 병원 가셔야죠. 안 가고 뭐 하세요? 그림을 그리면
아무래도 이집트 벽화 마냥 평면적으로만 그리지 않고 입체적으로도 그릴 텐데, 그럴 땐 똑같이 원을 그리고 그대로 타원형으로 바꾸면 해결됩니다. 한번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 응용하면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릴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두 물건이 겹쳐져 있으면 겹쳐진 부분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바로 2D 속의 그림을 3D로 보이게 하는 착시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표현사항입니다. 아주 단순하게라도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면 여러 자세들을 쉽게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시로 팔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팔이 앞을 향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이제 약간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엔 뒤를 향하는 것 같지 않나요? 실루엣은 동일하지만 그저 약간의 표현 차이로 그 차이가 뚜렷이 보입니다. 이러한 원근법을 살리는 게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여러 자세들을 좀 더 확실히 그릴 수 있고 더욱 많은 자세들을 그릴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당연한 것들이지만 생각보다 초보자들이 많이 놓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보통 사람을 그릴 때 팔이나 다리부터 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보통 머리나 몸통부터 그리며 그중 몸통은 사실상 모든 부위의 중심입니다. 어찌 보면 머리나 팔, 다리는 몸에 달려있는 부위이며 관절로 움직이기에 머리나 팔, 다리는 잘못 그려도 수정이 쉽고 티가 크게 나지 않지만 그 중심인 몸은 수정도 어렵고 크게 티가 납니다. 게다가 한 개의 직사각형 박스 같은 모양이지만 척추에 의한 휘어지는 투교의 모양으로 그리기도 까다롭습니다. 심지어 팔과 다리와 달리 명치나 겨드랑이 등의 기준을 잡고 그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바닥을 평탄화하고 가장 먼저 큰 기둥을 세우듯 이 백지에 몸의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게 편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기준은 내가 그리는 몸의 중심 외곽선입니다. 복장뼈부터 명치, 배꼽, 사타구니까지 몸통의 중심선을 그리는 겁니다. 대략적이나마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이러한 선들도 이러한 몸들을 그릴 수 있는 기준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앞이 아닌 뒷모습을 그린다면 이 기준선은 척추 라인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기에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감이 이상한데? 그림은 결국 현실의 모작이며 그림 속 캐릭터들은 현실의 사람들을 기반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그저 스타일이 다르다, 지향한 바가 다르다 하며 현실의 비율과 규칙들을 너무 외면하는 건 오히려 그림 실력 향상을 더디게 만듭니다. SD도 엄연히 말하면 아기나 어린이들의 비율을 따르듯이 현실의 비율과 규칙을 이렇게나마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림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보자가 초보자에게 보내는 영상이었습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